안녕하세요. 신승주의 팩트폭행 진행자 신승주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봄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함이 묻어 있습니다. 봄이지만 아직은 환절기의 끝에 있는 초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완연한 봄날을 기다리며 팩트폭행 제8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네, 첫 순서죠. 2주간의 한의계 이슈 콕콕 해보는 시간, 이케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민보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우리 좀 나중에 봤어도 되지 않나? 전 여기서 이사님이랑 뉴스 털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빨리 가긴 해요.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도록 이슈 빨리 캐고 일어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농담인 거 아시죠? 반가워요, 민 기자님. 네, 2주 동안 어떤 이슈 있었죠? 일단 양방 쪽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하는 논리 반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한의사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세 번째는 미국 보건당국과 대학 교수가 나서서 한의학 효과 주장한 점, 네 번째로는 서남의대 불인증 판정, 마지막으로는 식약처의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실효성 논란, 이렇게 5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5개 되는데 빠르게 가보죠. 네. 재활병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재활병원 협회장이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반대한다는 의협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어허, 재밌네 이거. 네. 재활병원 협회장이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반대하는 의협이 후지다.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원래 요양병원에서 이제 재활병원을 따로 떼려고 했는데 네네. 양희기가 이거 찬성했다가 네. 재활병원 한의사도 할 수 있게 해줘 했더니 다시 반대했다. 네, 맞습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부족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의협 측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준비가 미흡하고 근본적인 재활 난민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반대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활병원 협회장은 이미 2009년에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과 한 병원 내 한의과 진료 과목, 그리고 한방병원 내 의사 진료 과목 교차 개설권이 허용됐다면서 이들의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활병원 협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줬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웃긴 거지. 현행법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뇌손상이 와요. 뭐 중풍이 온다든지 네네. 뇌출혈 뇌경색이 오면 재활 필요한 분들이 2-3달마다 나가서 병원을 이렇게 돌아야 돼요. 네. 여기 갔다가 2-3달 있으면 꽉 뭐 찾다 다른 데 가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 환자분들한테도 안 좋고 저희한테도 별로 안 좋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환자가 사실은 필요하면 한쪽에서 좀 꾸준하게 재활받고 치료받을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서 떼서 따로 관리하자. 입법 네네. 취지가 약간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낀다고, 한의계가 낀다고 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네. 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을 못하면 기존의 요양병원으로 분류돼서 의료 재활시설을 더 개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법에서도 재활병원도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한의학에도 재활 전문 과목이 있다는 얘기도 둘이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재활병원 갖고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좀 의협이 말이 안 뭔가 되는 국민 거죠. 건강을 네네. 위한 느낌은 아니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꿔서 또 얘기했더니 이번엔 재활병원 협회장이 또 뭐라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태도들은 다 들킵니다. 의도가 다 보여요, 너무.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병원 이 종별 신설을 담은 이 개정안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반대해서 좀 약간 계류 중인 거죠, 국회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능 이기주의로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좀 다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는 공감하는 법안이라면 잘 통과돼서 환자분들도 편하고 좀 재활 치료도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좀 되는 날 왔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그런 뉴스인데 한의사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620여 개 직업 종사자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한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7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의사는 21위, 전문의사는 27위였고요. 약사는 39위, 치과의사는 5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너무 약간 재밌어요.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만족도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개를 물어봤는데요. 한의사는 발전 가능성 영역 6위, 직업의 지속 가능성 영역 9위, 사회적 평판 영역 8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7위를 하게 된 겁니다. 좀 발전 가능성 6이라 이거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금은 이제 아직 임상이 있지만 주변 친구들 얘기나 뭐 중앙의학사 회원들 얘기 좀 들어보면 불만이 많아요. 이거 뭐 우리 지금 다 망해가는 거 아니냐. 요즘 너무 힘들다. 점점 그리고 입이 좁아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한의사들의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발전 가능성 같은 이제 미래를 우리가 좀 보물 때 좋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네네. 뭐 좋게 보면 뭐 좋은 거니까요. 네네. 아직도 우리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어깨에 다시 한번 뽕 한번 넣고 뭐 그렇게 넘어가죠.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한국과 미국이 통합의료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지난달 31일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통합의료 글로벌 임상연구 정상회의 2017이 열린 건데요. 미국 보건당국, 하버드대, 국내 통합의료기관 관계자가 모여서 한의학이 효과 좋고 우수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오, 미국 하버드 역시 해외에서는 한의학이 먹힌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미 먹혀서 막 되게 연구 개발된 지도 꽤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 팩트들도 자신들이 만들면 이제 근거 구축을 채하게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요. 이번에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한의학 좋다고 다들 난린가요? 먼저 미국 보건성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수명이 낮다고 했는데 이게 정책 탓이라기보다는 서양의학의 한계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양의학이 환자들의 외적 변화에 집중하기 때문인데 반면 한의학은 환자의 삶의 질이나 바이러스 관리 등 내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암 같은 난치성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서양의학도 좀 질병만 보기보다는 이제 인체를 좀 봐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의학 우수한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 와서 좀 제대로 평가받는 게 늦은 감도 있어요. 네, 물론 그렇죠. 이것도 해외에서 얘기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평가가 더 박하고 미국에서 이제 맞춤화학이 화두가 된 게 사실은 이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지타운 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한 연사부는 1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맞춤화된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슬로건이 대두됐다고 했는데요. 당시 보건의료부 자문으로 활동했던 이분은 이 테마의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 우려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10년이래 봤자 2007년인데 솔직히 뭐 한의학이 맞춤학인 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태생 자체가 그런 거고 이제 와서 진가를 알아주는 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내 통합의료기관 현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3개월 동안 전국 병원급 한양방 의료기관 3,20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환자 요구가 있고 만족도가 높아서 통합의료를 도입했지만 수익이 안 나서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료가 질병 예방, 건강관리 등 긍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예산 제약 같은 장애 요인이 있어도 통합의료를 계속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안 되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하겠다. 그렇습니다. 돈이 왜 안 되겠어요? 나라에서 묶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뭐 한국만 이렇다니까요. 이게 진짜 안습이에요. 통합의료가 환자가 요구하고 환자는 좋아하고 수익이 안 난다.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만큼은 못 따라가도 좀 우리가 그런 추세를 따라가보자. 우리가 어떤 양안방을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원으로 공고히 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러한 좋은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사실 해외로 퍼뜨려주진 못할 망정 한국에서 이런 게 막혀있다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도 같은 설문조사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35.3%가 제도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7.5%가 통합의료 서비스를 시범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8%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고요.
미국에서도 그럼 효과를 인정한 한의학인데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런 그 정도 레버리지만큼은 조금 따라가는 모습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의학 좀 맞습니다. 대우 좀 해줍시다. 그래야 좀 경쟁력도 높아지고 나중 가면 또 외화도 벌어올지 모르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임상 실습 미비 등으로 부실 의대 논란을 일으켰던 서남의대가 결국 의평원에게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법은 불인증 판정 대학의 신입생 모집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폐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서남대 얘기가 다시 나왔네요. 네. 문제 많다는 얘기는 우리 전에도 나왔었죠? 네네, 많이 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도 뭐 한평원이 있지만 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이죠. 네. 의평원도 참 어지간한 막장 아니고서는 이렇게 막 불인증 주기 힘들 건데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래 2003년에 신설의대랑 같이 조건부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신설의대는 개선 결과 보고서도 내고 하면서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서남의대는 평가 인증 신청도 안 했어서 이때부터 부실의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 신청도 안 했다? 네네. 인간이 이거는 후달렸다고 봐야 돼요. 부실의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미흡한 거죠? 네. 의평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준을 밝히는 건 없는데 이제 한평원도 그렇지만 평가 기준이 대학 사명 및 발전 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시설, 대학 재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가기구 관련 관계자를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서남의대가 특히 실습 환경이나 이런 게 특히 잘 안 갖춰져 있었고 이게 의평원인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법도 개정돼서 평가 인증 안 받은 대학에 다니는 한의대생이나 의대생은 국가시험도 못 치게 됐으니까요. 애들만 불쌍한 거예요. 거기 다니는 학생들만. 맞습니다. 제가 이 서남대 그 남원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남원에서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거긴 진짜 촌이에요. 정말 뭐 집안에 별거 동대 없고. 저희 학교도 경주에 그 촌이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시내에서 뚝 떨어진 나는 무슨 사관학교인 줄 알았어. 그렇게 덩달은 있어가지고 안습이죠. 애들 애초에 실습도 좀 자게 하고 교수랑 이런 것도 확보해서 의외의 질을 높였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 폐교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행 고등교육법이 미평가 인증 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2018학년부터 100% 제한하고 있어서 평가 인증을 2차례 못 받으면 폐교된다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폐교가 가능하겠네요. 네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대는 맨날 모자란다고 하는데 의사생들은 이게 우리 얘기로 좀 가면 네네. 한의대도 사실 좀 이렇게 약간 뭐 좋지 못한 약간 미진한 부족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저번에 이거 한번 다뤘었죠. 평가 인증 발표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6년 4월 기준으로 12개 중에 10개 대학 한의대가 평가 인증을 통과했고요. 나머지 2개 대학은 평가 인증에 못 미쳤다는 뜻의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1년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한평원에 다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시적 인증을 받았다는 건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모자랐다는 뜻이죠. 네, 뭐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인지 뭐 밝히진 않지만 거기 다니는 학교에서 출신 어떤 동료들을 만나봐도 뭐 그런 얘기 워낙 많이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교육이 100년지 되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임상에서 나와 보면 한의원들도 많고 한의대 정원은 그렇습니다. 늘고 막장인 대학들은 좀 정리해서 좀 좋은 건 좋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네, 좀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안정적인 수급과 또 수요 공급 잘 맞춰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좀 한의학 교육도 좀 같이 발전하면 좋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지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로컬을 위해서라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제 마지막 소식이죠. 네, 식약처가 건기식 관련 시행 규칙을 발표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소비자 20명이 같은 건기식을 먹고 같은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단체장의 요청으로 생산 제품을 회수해서 검사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업자는 건기식의 안전성이나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안 좋은 건기식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자진 회수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건기식 이력 추적 관리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도 원래는 연매출 10억 원이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긴데 핵심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건기식 부작용 많고 협증 인증 안 됐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네네. 슬슬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건기식을 좀 더 관리하겠다. 이건 좋은데 네네. 20명? 네, 20명. 맞죠? 20명이 네네. 같은 건기식을 먹고 같은 네. 위생사례가 발생했을 때 네네. 이거 좀 오버 아니에요? 네, 소비자 단체도 이 기준 인원인 20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기식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 20명이 한 번에 같은 증상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식품인데 부작용 위험성이 있다. 이거 뭐 잘못된 거잖아. 이거. 그리고 이거를 먹고 20명이나 모아갖고 하면 뭐 의약품처럼 무슨 관리를 하고 그럴 거면 의약품으로 나왔어야지. 뭐 이도저도 아닌 약간 진짜로 묘한 놈이에요. 하나만 공산만 봐도 이제 갱년기 여성이 오남용하면 부정출혈 있고 유방통 오고 안 좋을 수 있다.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죠. 근자감에서 다뤘었고. 네네. 근데 그걸 20명이나 케이스를 모아와라. 그거 누가 모아와? 그거죠? 네네. 이거 먹고 참 일괄적으로 웃긴 얘기죠. 그렇게. 네네. 건기식이 뭐 다 이상 사례가 보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네네, 건기식은 그렇습니다.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식품안전 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기식 이상 사례로 90여 종이 보고됐는데 이상 사례가 20건 넘는 제품은 7개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야, 그래도 20개가 7개나 돼.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 네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베스트는 그런 거예요. 건기식 유통관리 좀 빡세게 하고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식품의 정확한 포지션을 잡아줘야 돼요. 식품이든 약품이든 그렇게 해서 뭔가 그 포지션을 딱 잡을 수 있게 뭔가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처럼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유통관리 좀 정확히 엄정하게 할 수 있게 딱 해주고 시작공약 품목도 굉장히 많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건기식 찍어내는데 이거 네네. 장기적으로 반드시 국민 건강에 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용만 엄청 늘어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데 안 가고 양질의 어떤 진단과 처방을 받은 한약을 받아서 치료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고 건강관리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하고 뭔가 엄격히 관리하겠다. 이건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볼 때 큰 방향성 자체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소식 다 끝났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2주간 한의계 소식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이제 윤영희 기자님을 함께하게 됐네요. 또 한 달간 못 보게 되다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나? 아, 엄청 아쉽습니다. 아, 왜? 이건 빈말이었는데 이렇게 좀 격렬하게 아쉬워할 줄 너무 몰랐네.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함께 이케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